인생의 추억을 함께 달리는 열차, 인생열차 TV. 지금 출발합니다. 여러분, 평범한 아침이 마지막이 된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아픈 기억은 30년이 지났지만 지워지지 않네요. 전 아직도 그날이 생생합니다. 아내 순이가 아침에 끓여주던 된장찌개 냄새요. 구수하고 진한 그 향기. 아, 어떻게 냄새를 잊을 수 있겠습니까? 30년이 지난 지금도 된장찌개만 끓이면 그날 아침이 떠올라요.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선명하게. 1995년 6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여름이었습니다. 새벽 5시부터 아내 순이는 부엌에서 분주했어요. 도마 위에서 칼질하는 소리, 찬물에 쌀 씻는 소리, 가스레인지 켜지는 딱 하는 소리까지. 모든 소리가 사랑으로 들렸던 그 시절이었죠. 여보, 이 더위에 뭘 해먹이나 싶네. 투덜거리는 목소리였지만 얼굴엔 미소가 번져 있었어요. 아이들 도시락을 쌀 때마다 하던 말이었습니다. 싫다고 하면서도 매일 아침 정성스럽게 준비하는 순이였죠. 순이는 김밥을 말면서도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민수는 단무지 빼달라 할 테고, 미영이는 햄 더 넣어달라 할 거고, 아내는 아이들 취향을 다 꿰고 있었어요. 어떤 반찬을 좋아하는지, 어떤 건 절대 안 먹는지까지. 그게 엄마라는 존재의 신비로움이었습니다. 12살 민수가 부스스한 머리로 식탁에 앉으며 말했어요. 엄마, 오늘 수박 사와요. 응, 알았어. 빨간 속이 든 걸로 골라올게. 순이는 언제나 그랬어요. 아이 말에 바로 대답해주는 엄마였습니다. 고민하거나 망설이지 않았어요. 아이들이 원하는 건 무엇이든 해주고 싶어 했거든요. 9살 미영이도 잠옷 차림으로 뛰어와 끼어들었죠. 아이스크림도요. 그래, 그것도 사올게. 딸기 맛으로요. 딸기 맛으로. 순이의 대답은 늘 따뜻했습니다. 짜증 한 번 내지 않고 아이들 모든 부탁을 들어주는 사람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대단한 인내심이었죠. 제가 지갑에서 용돈을 더 챙겨주려 하니까 손을 저으며 웃더라고요. 많이 안 살 건데요. 과일이랑 아이스크림만. 그래도 여유 있게 가져가. 괜찮아요. 정말 조금만 살 거예요. 순이는 늘 그랬어요.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사지 않으면서 아이들을 위해서는 무엇이든 샀죠. 그게 그 시대 어머니들의 모습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침을 먹으면서도 순이는 바빴습니다. 민수 교복깃을 세워주고, 미영이 머리를 묶어주고, 제 넥타이를 매만져주고,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다 사랑이었어요. 아빠, 오늘 회사 몇 시에 들어가세요? 8시 반에는 들어가야지. 그럼 저희랑 같이 나가시네요. 그때였어요. 거실 벽시계가 딱 멈추더니 다시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초침이 한 번 뒤로 갔다가 다시 앞으로 움직였어요. 시계가 이상하네. 순이가 말했지만 별일 아닌 듯 넘어갔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신호였을까요? 시간이 멈추려 했던 걸까요? 아니면 그냥 오래된 시계의 고장이었을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순간이 자꾸 떠올라요. 그날은 오전 출장을 마치고 일찍 집에 들어간 날이었습니다. 오후 2시 점심을 먹고 낮잠을 자던 순이가 일어났습니다. 머리를 빗으며 거울을 보더니 말했어요. 얼굴이 푸석하네. 나이가 드나 봐. 무슨 소리야? 아직 젊은데. 순이는 항상 자신을 낮춰 말했어요. 하지만 제 눈에는 여전히 20살 때 처음 만났던 그 예쁜 여자였습니다. 화장을 하며 말했어요. 아이들 좋아할 과일 좀 사올게요. 이 더위에 시원한 거 먹어야죠. 굳이 나가지 말고 저녁에 내가 사올까? 괜찮아요. 낮에 나가야 신선한 걸 고를 수 있어요. 순이는 꼼꼼한 사람이었어요. 뭐든지 직접 보고 만져보고 골라야 했습니다. 특히 아이들 먹을 것은 더욱 신중했죠. 장바구니를 들고 현관을 나서며 말했어요. 다녀올게요. 그 순간 갑자기 바람이 불었어요. 문이 쾅 하고 세게 닫혔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큰 소리였어요. 가슴이 순간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냥 바람이었는데. 하지만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마치 누군가 제 마음을 꽉 움켜쥐는 것 같았습니다. 창문으로 내다보니 순이가 골목을 걸어나가고 있었어요. 그날따라 유난히 예뻐 보였습니다. 뒷모습만 봐도 제 아내라는 게 한눈에 알 수 있었어요. 그게 순이를 본 마지막 모습이었다는 걸 그땐 몰랐어요. 여러분도 그런 순간 있으시죠? 평범한 일상이 마지막인 줄 모르고 보낸 하루. 더 많이 안아줄 걸, 더 많이 사랑한다고 말해줄 걸. 그런 후회들이 가슴에 쌓여가요. 저는 그날을 평생 후회하며 살고 있습니다. 왜 더 오래 붙잡고 있지 못했을까? 왜 조심해서 다녀와라는 말조차 하지 못했을까? 아직도 된장찌개 냄새만 맡으면 그 아침으로 돌아가고 싶어집니다. 순이에게 말해주고 싶어요. 여보, 오늘은 나가지 마. 그냥 집에 있어. 하지만 시간은 되돌릴 수 없죠. 그래서 더 아픈 거겠죠. 그래서 더 그리운 거겠죠. 민수와 미영이는 거실에서 만화 영화를 보고 있었어요. 큰 소리로 웃는 미영이에게 민수는 말했습니다. 미영아, 조용히 해. 싫어. 넌 조용히 해. 오빠와 동생의 평범한 투닥거림이었어요. 매일 반복되는 일상의 한 장면이었죠. 그 소음이 이렇게 그리울 줄 몰랐습니다. TV에서는 로봇 만화가 나오고 있었어요. 민수는 눈을 반짝이며 보고 있었고, 미영이는 중간중간 깔깔거리며 웃었습니다. 여름 오후의 평화로운 풍경이었어요. 선풍기만 돌아가고 있었어요. 날개가 돌아가는 소리, 아이들 웃음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매미 울음소리. 모든 게 평온했습니다. 아빠, 엄마 언제 와요? 민수가 고개를 돌리며 물었어요. 곧 오실 거야. 배고파요. 미영이가 배를 만지며 투정을 부렸습니다. 좀만 기다려. 엄마가 과일 사서 오신대. 수박이에요? 응, 수박도 사오신다고 했어. 와, 빨간 수박.
아이들 눈이 반짝였어요. 그런 작은 것들로도 행복해하던 순수한 시절이었습니다. 수박 한쪽, 아이스크림 하나가 온 세상인 줄 알던 때였죠. 그때 창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하나, 둘. 그러더니 점점 많아졌습니다. 소방차, 구급차, 경찰차까지. 이상하네. 뭔가 사고가 났나? 아빠, 소방차가 엄청 많아요. 민수가 창문을 열고 소리쳤습니다. 정말 많은 소방차들이 한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었어요. 뭔가 큰일 났나 봐. 어디서? 모르겠다. 화재인가? 이상했어요. 평소에 이렇게 많은 사이렌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뭔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가슴 한편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어요. 띠리리.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형부, 지금 당장 TV 켜봐요. 순이의 동생 영숙의 목소리였어요. 평소와 달리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빨리요. 지금 당장. 영숙의 목소리에 긴박함이 묻어났어요. 뭔가 큰일이 났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려서 TV 버튼이 눌리지 않았어요. 평소에는 쉽게 누르던 버튼인데 왜 이렇게 안 눌릴까요? 심장이 너무 빨리 뛰고 있었습니다. 채널을 돌리는데 모든 방송국에서 똑같은 화면이 나오고 있었어요. 긴급 뉴스였습니다. 화면에 뜬 속보. 오후 4시 57분경 서울 서초구 삼풍백화점 건물이 붕괴했습니다. 뭐라고? 귀를 의심했어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니야, 설마. 화면에는 먼지 구름과 잔해 더미가 보였습니다. 건물이 통째로 사라져 있었어요. 거대한 백화점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던 겁니다. 이게 뭐야? 이럴 수가. 믿을 수 없었어요. 건물이 어떻게 이렇게 무너질 수 있을까요?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 저기. 엄마 있는 덴데?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이도 알고 있었어요. 엄마가 자주 가던 곳이라는 걸.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야. 제 자신을 다독이듯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순이가 그곳에 있었다는 걸. 아빠, 엄마 괜찮지? 미영이가 울먹이며 제게 매달렸어요. 괜찮다고 해줘요. 아이의 간절한 목소리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저는 순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여보, 삐삐삐. 연결되지 않았어요. 통화 중도 아니고 아예 연결이 안 됐습니다. 왜 안 받아? 또 걸었습니다. 삐삐삐. 제발 받아. 계속 걸었어요. 순이야. 몇 번을 걸어도 같은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 무미건조한 신호음이 절망으로 들렸어요. 화면 속에서 아나운서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정확한 사상자 수는 파악되지 않고 있으며 구조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사상자.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순이도 사상자 중 하나가 된 걸까요? 화면 속 시계탑이 보였어요.
하늘이 정확히 4시 57분에 멈춰 있었습니다. 4시 57분. 그 시간에, 그 순간부터 제 시간도 멈춰버렸습니다. 온 세상이 4시 57분에 고정된 것 같았어요. 엄마가 거기 있을 리 없어. 민수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그렇지? 아빠? 응, 그럴 거야. 하지만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아이들도 그걸 느꼈을 겁니다. 아이들이 울기 시작했어요. 저도 울고 싶었지만 울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이 텅 비어버린 것 같았어요. 마치 심장이 뛰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을 거야. 분명히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순이에게, 아이들에게, 아니면 제 자신에게. TV에서는 계속 같은 화면이 반복되고 있었어요. 무너진 건물, 먼지 구름, 우는 사람들. 악몽 같은 현실이었습니다. 그날 오후가 지금까지 제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행복이 이렇게 쉽게 사라질 수 있다는 걸 그때 처음 깨달았습니다. 아이들을 옆집 사람에게 맡기고 차를 몰았습니다. 제발, 제발. 기도하듯 중얼거리며 삼풍백화점으로 향했어요. 악셀을 밟는 발이 덜덜 떨렸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에서는 식은 땀이 흘렀어요. 도로는 이미 경찰이 통제하고 있었어요. 현장 근처로 갈수록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모두 저와 같은 표정이었어요. 불안하고 절망적이고 간절한 얼굴들이었습니다. 차를 세우고 뛰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뛴 게 언제였을까요? 숨이 차고 옆구리가 아팠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숨이 막혔습니다. 건물이 사라져 있었어요. 형체도 없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늘로 치솟던 거대한 백화점이 한 줌의 잔해 더미가 되어 있었어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이런 참사를 실제로 보게 될 줄 몰랐습니다. 사람들이 울부짖으며 이름을 불렀어요. 엄마, 엄마, 엄마를 찾는 아들의 목소리. 아들아, 대답해. 아침에 나간 아들을 찾는 엄마의 목소리. 절규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제 마음도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저도 목이 터져라 소리쳤습니다. 순이야. 목소리가 쉬어서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여보, 대답해. 순이야, 나야.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잔해 더미는 조용했습니다. 너무나 조용했어요. 경찰이 다가왔습니다. 위험합니다. 뒤로 물러서세요. 제 아내가 저 안에 있어요. 제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어요. 구조대가 수색 중입니다. 안전상 접근할 수 없습니다. 저는 소리쳤어요. 안전? 제 아내 안전은 누가 지켜줬습니까? 진정하세요. 구조대원이 지친 목소리로 차갑게 이야기했습니다. 진정하라고요? 지금이 진정할 때입니까? 다른 유족들도 아우성쳤습니다. 왜 이런 일이? 건물이 왜 무너져요? 사람들 살려내요. 우리 가족 돌려내요.
모두가 미쳐가고 있었어요. 저도 정신이 없었습니다. 무너진 건물 옆 시계탑이 눈에 들어왔어요. 바늘이 정확히 4시 57분에 멈춰 있었습니다. 4시 57분. 그 시간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았어요. 마치 시간이 멈춘 세상에 갇힌 기분이었습니다. 순이야, 어디 있어? 대답해줘. 들리면 소리라도 내줘. 하지만 침묵만 돌아왔어요. 시멘트와 철근 사이에서 들려오는 건 구조대원들의 작업 소리뿐이었습니다. 한 아주머니가 울면서 제게 말했어요. 우리 딸이 옷 사러 갔는데 몇 살이에요? 23이에요. 결혼 앞두고. 아주머니는 울음을 참으며 말했어요. 결혼을 앞둔 딸을 잃을 뻔한 어머니의 마음이 제게도 전해졌습니다. 또 다른 아저씨가 중얼거렸습니다. 아들이 거기서 일해요. 보안요원으로. 연락됐어요? 안 돼요. 계속 안 돼요. 몇 살이에요? 26. 이제 막 결혼했는데 모두가 저와 같은 처지였어요. 가족을 잃을지도 모르는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건물이 왜 무너져요? 누구 책임이에요?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목소리들이었어요. 그제야 깨달았어요. 이게 현실이라는 걸. 순이가 정말 저 잔해 속에 있다는 걸. 돌아오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걸. 순이야, 기다려. 내가 꺼내줄게. 아무리 오래 걸려도 기다릴 테니까. 밤이 되었지만 저는 현장을 떠날 수 없었어요. 집에 가세요. 소식 있으면 연락드릴게요. 구조대원이 말했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못 가요. 여기 있을 거예요. 가족분이 걱정하실 텐데. 제 아내가 여기 있어요. 혼자 둘 수 없어요. 그랬어요. 순이를 혼자 둘 수 없었습니다. 무서워할 텐데, 추워할 텐데, 외로워할 텐데. 조명 아래서 구조대원들이 작업하고 있었어요. 조심해서 드러내세요. 사람 있을지도 몰라요. 천천히요. 구조대원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너무 많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돌과 시멘트를 하나씩 옮기는 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쿵, 쿵, 쿵. 그 소리가 심장 박동 소리 같았어요. 제발 살아있어라. 조금만 더 견뎌라. 밤이 깊어갔지만 작업은 계속됐어요. 조명이 환하게 비추는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구하기 위해 애쓰고 있었습니다. 다른 유족들과 함께 밤을 샜어요. 서로 말은 별로 하지 않았지만 같은 마음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가족을 기다리는 마음, 기적을 바라는 마음. 새벽녘이 되어서야 첫 생존자가 구조됐어요. 살아있어요. 여기 살아있어요. 구조대원의 외침에 모든 사람들이 달려갔어요. 저도 뛰어갔습니다. 혹시 순이일까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지만 젊은 남자였어요. 의식은 있었지만 심하게 다친 상태였습니다. 순이가 아니구나. 실망했지만 한편으로는 희망이 생겼어요. 살아있는 사람이 있다는 건 순이도 살아있을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 소리가 지금도 귀에 맴돕니다. 돌 옮기는 소리,
기계 돌아가는 소리, 사람들 우는 소리, 그 모든 소리가 제 기억 속에 새겨져 있어요. 첫날 밤을 현장에서 샜어요. 다른 유족들과 함께 버텼습니다. 모두 같은 마음이었어요. 가족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그래도 살아있을 거라는 희망. 제 아들은 26, 보안요원이에요. 한 아버지가 말했어요. 목소리에 떨림이 묻어났습니다. 우리 손녀는 옷 사러 왔다가 할머니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제 아내는 과일 사러 갔어요. 저도 중얼거렸습니다. 그런 사소한 이유로 가족을 잃을 뻔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모두가 울부짖었지만 희망을 놓지 않았어요. 살아있을 거라고, 구조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틀째 되는 날, 혹시 부상당해서 병원에 있을지도 몰라요. 누군가의 말에 병원마다 찾아다녔어요. 응급실, 중환자실, 일반 병동까지 어디에도 순위는 없었습니다. 김순이라는 분 계세요? 죄송합니다. 그런 분은 없습니다. 똑같은 대답만 돌아왔어요. 발걸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셋째 날 오후, 구조대원이 천천히 다가왔어요.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그 순간 알았어요. 좋은 소식이 아니라는 걸. 지하 식품 매장에서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유족 아저씨가 제 팔을 붙잡아 주었어요. 천막 안에 여러 시신들이 안치되어 있었습니다. 하얀 천으로 덮여 있었어요. 그 중 하나가 순이었습니다. 천을 걷어내는 순간 시간이 멈췄어요. 평소 입던 그 옷이었어요. 여전히 손에 쥔 장바구니. 마지막 순간까지 놓지 않았던 거죠. 그 안에는 으깨진 수박 조각들이 있었어요. 빨간 속이 터져나와 있었습니다. 녹아서 바닥에 핑크빛 물처럼 흘러내린 아이스크림도 있었어요. 민수가 원했던 수박, 미영이가 원했던 딸기 아이스크림이었어요. 순이야. 목이 메어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아이들 생각을 했던 거죠. 엄마였던 거예요. 죽는 순간에도 엄마였던 겁니다. 순이의 얼굴은 평온했어요. 마치 잠들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픔이 없어 보였어요. 그게 작은 위안이었습니다. 여보, 손을 잡았어요. 차가웠습니다. 평소에 항상 따뜻했던 손이 이렇게 차가울 수가 있을까요? 미안해. 지켜주지 못해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어. 수박이랑 아이스크림 기다리고 있어. 하지만 순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영원히 대답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제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순이 없는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장바구니를 보니 영수증이 들어 있었어요. 사고 나기 직전에 계산을 마쳤던 거죠. 수박 하나, 딸기 아이스크림 6개. 아이들을 위한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23년이 지난 지금도 수박을 보면 그날이 떠올라요.
아이스크림을 보면 순이 생각이 납니다.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마지막까지 엄마였던 사람을. 장례를 치르는 동안 뉴스가 나왔어요. 진실이 하나씩 드러났습니다. 그럴 때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영숙이가 신문을 들고 와서 말했어요. 형부 들으셨어요? 기둥을 잘랐대요. 뭐라고? 아파트로 짓다가 백화점으로 바꾸면서 기둥을 제거했대요. 신문을 보니 끔찍한 내용들이 적혀 있었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럼 순이는 처음부터 위험 속에 있었던 거야? 뉴스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바닷모래로 만든 부실 콘크리트를 사용했습니다. 사고 전날 천장에서 균열이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매출을 위해 영업을 강행했습니다. 돈이 사람 목숨보다 중요했단 말이야?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박힐 정도로. 순이야, 널 죽인 건 천재지변이 아니었어. 인간의 탐욕이었어. 아내를 죽인 게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걸 알았을 때의 분노. 그 분노가 지금까지 제 가슴 속에 남아 있어요. 안전 따위는 신경 안 썼구나. 사람들이 다녀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구나. 더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어요. 건설 과정에서 무수한 부실이 있었다는 것. 건물 설계를 마음대로 바꿨다는 것. 안전검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 뉴스에서 건설업체 사장이 나왔어요. 예상치 못한 사고였습니다. 예상치 못한 사고라고 TV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기둥을 자르고 예상치 못한 사고라고, 균열을 보고도 예상치 못한 사고라고, 사람 목숨을 뭘로 보는 거야? 왜 순이가 죽어야 했을까요? 왜 제 아이들이 엄마를 잃어야 했을까요? 돈 때문이었어요. 그저 돈 때문에. 더 많은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이게 나라야? 사람이 이렇게 죽어도 되는 거야?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어디에 화를 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안전은 사치품이 아닙니다. 생명을 지키는 최소한의 약속이에요. 하지만 그 약속을 저버린 사람들이 순이를 죽였어요. 건축 관련 법도 엉망이었다고 나왔어요. 안전보다 경제 논리가 우선이었다는 거죠. 순이 같은 사람들이 또 죽어도 된다는 거야? 안전검사는 왜 하는 거야? 허가는 왜 내주는 거야? 언론에서는 책임자 처벌에 대해 나왔어요. 하지만 솜방망이 처벌이 될 게 뻔했습니다. 사람 목숨이 이렇게 가벼운 거야? 그때 깨달았어요. 우리가 안전하다고 믿고 다니는 모든 건물들이 정말 안전한지 의심스러웠습니다. 지하철, 백화점, 아파트, 어디가 안전할까요? 누구를 믿어야 할까요? 그날 밤 저는 순이 영정 앞에서 울었습니다. 미안해, 순이야. 내가 지켜주지 못해서, 그런 위험한 곳에 보내서 왜 안전하다고 믿었을까? 사람을 믿고 살았는데 그 믿음이 순이를 죽였어요. 안전하다고 믿었던 곳이 죽음의 함정이었어요. 제도를 믿었는데 그 제도가 허술했어요. 법을 믿었는데 그 법이 사람을 지켜주지 못했어요. 세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모든 게 다르게 보였어요. 우리가 믿고 사는 모든 것들이
정말 안전한 걸까요? 정말 믿을 수 있는 걸까요? 순이의 죽음은 개인의 불행이 아니었어요. 사회 전체의 문제였습니다. 안전 불감증의 결과였어요. 그래서 더 화가 났어요. 그래서 더 절망스러웠습니다. 3일장 내내 비가 내렸어요. 하늘도 우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순이를 위해 눈물을 흘리는 것 같았어요. 조문객들이 많이 왔어요. 회사 동료들, 동네 사람들, 친척들, 모두가 안타까워했습니다. 좋은 사람이 왜 이렇게, 아이들은 어쩌려고, 정말 억울하다. 위로의 말들이었지만 가슴에 와닿지 않았어요. 순이를 되살릴 수는 없으니까요. 민수가 제게 와서 물었어요. 아빠, 내가 수박 달라고 안 했으면 엄마 안 갔을까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니야, 민수야.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내가 수박 달라고 해서 그런 소리 하지 마. 절대 내 잘못이 아니야. 아이는 자책하고 있었어요. 자신 때문에 엄마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미영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빠, 내가 아이스크림 달라고 안 했으면. 미영아, 그런 소리 하지 마. 엄마가 나 때문에. 아이들이 죄책감에 시달리는 걸 보니 더 마음이 아팠어요. 엄마는 너희를 사랑해서 간 거야. 너희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아이들은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어린 마음에 감당하기 힘든 상실이었죠. 밤에 저는 순이 영정 앞에 혼자 앉았어요. 당신 좋아하던 된장찌개, 이제 내가 아이들한테 해줄게. 사랑한다는 말, 왜 더 못했을까? 말해주고 싶었어요. 고마웠다고, 사랑했다고. 순이야, 나 혼자 어떻게 살아? 아이들은 어떻게 키워? 두려웠어요. 순이 없는 삶이 상상이 안 됐습니다. 장례식 날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순이를 사랑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좋은 어머니였어요. 항상 웃는 얼굴이었는데 아이들을 정말 사랑했어요. 모두가 순이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게 위안이었습니다. 화장이 끝나고 작은 함에 담긴 순이를 납골당에 모셨습니다. 여기서 편히 쉬어, 순이야. 아이들 잘 키울게. 걱정하지 마. 하지만 정말 잘 키울 수 있을까요? 엄마 역할까지 할 수 있을까요? 집에 돌아오니 거실 벽시계가 또 멈춰 있었어요. 그 순간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알았어요. 순이와 함께한 시간이 정말 끝났다는 걸. 순이 없는 시간이 시작된 거죠. 아이들은 어떻게 키워야 할까요? 순이 목까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막막했어요.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순이가 쓰던 화장대를 보니 가슴이 먹먹했어요. 립스틱, 크림, 향수, 모든 게 그대로 있었습니다. 옷장을 열어보니 순이 옷들이 그대로 걸려 있었어요. 하얀 블라우스도 있었는데 그날 입고 갔던 것과 똑같은 옷이었습니다. 향수 냄새가 아직 남아 있었어요. 순이 냄새였습니다. 그날 밤 민수가 말했어요. 아빠, 우리가 엄마 대신 아빠 챙겨드릴게요. 12살 아이가 그런 말을 하는데 울고 싶었어요. 미영이도 말했어요.
아빠, 엄마가 하늘에서 보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씩씩해야 해요. 아이들이 어른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너무 일찍. 그 밤, 저는 순이에게 약속했어요. 당신 목까지 살아갈게. 아이들 잘 키울게. 당신을 잊지 않을게. 한 달 후 회사에 복귀했어요. 상사가 말했습니다. 김 대리, 언제까지 이럴 겁니까? 죄송합니다. 일에 집중하세요. 그래야 가족을 위해서도 좋을 겁니다. 일에 집중하라고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무엇을 해도 순이 생각이 났습니다. 동료들은 조심스럽게 대했어요. 괜찮으세요?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고마웠지만 위로가 되지는 않았어요. 동네 사람들은 수군거렸어요. 보상금 받았다며. 그래도 다행이지. 돈이라도 나왔으니.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돈으로 순위를 잰다는 게 분했어요. 보상금이 뭐가 중요해요? 순위를 되살릴 수 있나요? 민수가 학교에서 싸우고 왔습니다. 왜 싸웠어? 친구가 엄마 보상금 받았다며 욕했어요. 뭐라고 욕했는데? 돈 때문에 좋겠다고. 그래서 뭐라고 했어? 민수가 울부짖듯 외쳤어요. 엄마 욕하지 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아이까지 상처받게 하다니. 잘했어, 민수야. 엄마를 지켜줘서 고마워. 미영이는 다른 반응을 보였어요. 순이 향수를 꺼내 뿌리며 말했어요. 아빠, 엄마 냄새 나요. 엄마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그때 눈물이 터졌습니다. 아이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엄마를 그리워하고 있었어요. 민수 학교에서 상담 전화가 왔어요. 민수 어머니 일로 상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이가 많이 힘들어합니다. 집에서도 그래요. 저는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말했어요. 아이들에게는 시간이 필요해요. 억지로 잊으라고 하지 마시고 충분히 슬퍼할 시간을 주세요. 그럼에도 세상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돈으로 해결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괜찮죠? 보상받았으니 새 출발하세요. 아이들 교육비는 걱정 없겠네요. 모르는 사람들의 말이 저를 더 아프게 했습니다. 하지만 돈으로 순위를 되살릴 수 있나요? 돈으로 아이들 마음의 상처를 치료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잖아요. 밤마다 혼자 울었어요. 아이들 모르게.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언제까지 아파해야 할까? 답이 없었어요. 어느 날 미영이가 그림을 그려왔어요. 아빠, 이거 봐요. 그림에는 가족 4명이 그려져 있었어요. 아빠, 엄마, 오빠, 그리고 자신. 엄마는 하늘에 계셔도 우리 가족이에요. 아이의 말에 울컥했어요. 그래, 맞아. 우리는 여전히 가족이야. 순이는 죽었지만 우리 가족의 일원이었어요. 영원히. 그날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슬픔은 여전했지만 살아야 한다는 의지가 생겼습니다. 순이를 위해서라도 잘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1년 후 추모공원에서 유족들을 만났어요. 저도 남편을 잃었어요. 혼자가 아니에요.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나누니 조금 버틸 수 있었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게 위안이 됐습니다. 처음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랐어요. 저도 그랬어요. 하지만 살아야죠. 우리가 기억해야 하니까 그들과 함께 추모 모임을 만들었어요. 매년 기일에 모여서 그들을 기억하기로 했습니다. 몇 년이 지났어요. 민수는 고등학생, 미영이는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아빠, 엄마가 보면 좋아하셨을 거예요. 성적표를 내미는 민수를 보며 생각했어요. 순이가 얼마나 자랑스러워 했을까. 정말 잘했다. 엄마가 하늘에서 보고 계실 거야. 저도 열심히 할게요. 미영이도 말했어요.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어요. 순이가 가장 바랐던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미영이가 말했어요. 아빠, 엄마 얼굴이 잘 기억 안 나요. 가슴이 아팠지만 말했어요. 괜찮아. 우리가 엄마 얘기하는 한 엄마는 살아있는 거야. 정말요? 응, 정말이야. 사진을 보여주며 순이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날 미영이가 멈춰있던 거실 벽시계를 고쳐줬어요. 아빠, 이제 시간이 다시 가요. 정말 그랬어요. 시간이 다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순이가 죽은 뒤 멈춰있던 시간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기일이 되면 찌그러진 장바구니에 꽃을 담아 추모비 앞에 둬요. 시간은 내 마음과 다르게 빠르게 흘렀습니다. 순이야, 이제 이 장바구니 내려놔도 돼. 아이들 다 컸어. 민수는 20살이 됐고 미영이도 고등학생이야. 당신이 자랑스러워할 아이들로 키웠어. 무너진 건 건물만이 아니었어요. 제 삶도 웃음도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위해 순이 목까지 살아가고 있어요. 30년이 지난 지금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는 건 그 사람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남긴 사랑이 우리 마음에 뿌리 내리는 거예요. 순이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살고 있어요. 된장찌개 냄새 속에, 아이들 웃음소리 속에, 제 기억 속에. 민수가 결혼할 때 말했어요. 아빠, 엄마도 축하해 주실까요? 당연하지. 하늘에서 가장 기뻐하고 계실 거야. 결혼식에 순이 사진을 놓았어요. 함께 축하받는 기분이었습니다. 미영이도 대학생이 되었어요. 아빠, 상담학과에 가서 사람들 도와주고 싶어요. 엄마처럼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순이의 마음이 아이들에게 이어지고 있었죠. 이제는 웃을 수 있어요. 순이 이야기를 하면서 웃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웃으면서 기억할 수 있게 됐어요. 여러분, 오늘 가족에게 어떤 말을 건네고 싶으신가요?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말해보세요. 내일은 늦을지도 모릅니다.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시나요? 함께 있는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느끼시나요? 안전은 당연한 게 아닙니다. 누군가의 노력으로 지켜지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해요. 순이야, 당신이 남긴 사랑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마워요. 그리고
미안해요. 당신을 영원히 기억할게요. 우리 가족의 천사였던 당신을. 오늘도 인생 열차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역에서 다시 만나요.